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우선 매매한 내역을 딱 두 종목을 했거든요. 오늘 드림 시큐리티랑 어제 갖고 왔던 애니 능률인데, 일단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사서 이게 아마 3%일 거예요. 반 팔고 지금 반을 갖고 있습니다. 10% 정도 수익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보면 제가 5,000원 근방에 샀죠. 왜 샀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는 볼 수 없죠.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대충 그어보면 대충 5,020원 막 이러거든요. 과거에 어떤 자리죠? 그렇죠. 뚫으려고 했던 몇 번, 두 번, 이때 뚫으려고 했다면 세 번 도전했던 녀석인데, 그 자리를 뚫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제가 여기 다 정리해놨죠.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뿜고 있었습니다. 시세를 뿜고 있었기 때문에 5,000원을 넘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 시세 줄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 능률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때 제가 이거 너무 많은 하락이 온 거 아니냐 해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게 6%가 7% 수익을 보고 여기서 이때 12%인가요? 스윙이 한 12%였는데 팔았죠. 안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쉽죠.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라갔죠. 한 24%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역시나 사고 반 팔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안 팔아도 됐는데, 왜 욕심이라기보단 왜 그냥 팔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합시다. 요즘에 너무 핫하죠? 두나무 상장. 두나무가 뭐랑 엮여있죠? 얘가 업비트를 소유한 회사인데, 업비트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얘가 나스닥 상장설과 엮이면서, 자, 두 가지죠. 비트코인이 요즘 어때요?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고, 그와 함께 얘가 나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나스닥은 누구? 쿠팡 때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 두 가지 최근에 엄청 핫한 요소 두 개가 들어가니 얘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투자증권 우를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먹었었죠. 먹었었는데 또 상셨네요. 제가 한 이 자리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제가 두 배 됐겠네요. 안 팔았으면. 이때 왜 샀겠어요? 이게 7,500원 여기죠. 자, 또 이유 있을 겁니다. 이유는 딱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이제 강한 양봉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아까운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테마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리를 보고 들어갔다가 이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네요. 7,000원대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2배 이상도 먹고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뭐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상장 절차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두나무는 아무것도 안 돼 있답니다. 이것도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한 건가? 이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이유로 마켓컬리가 한번 시세를 크게 줬었죠. 근데 그날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제 과거 영상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켓컬리 관련주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아마 이 전날에 이제 그 선정사 주간사 돼가지고 이제 나왔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날 제가 그 영상을 찍었겠죠. 그 다음날 물론 시세를 주기는 했으나 밀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수도 있었을 그런 경우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나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거 글쎄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제가 엄청 핫하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대요. 우리나라에서만 7,800만 원을 돌파했대요. 우리나라 미쳤죠. 난리도 아닌데, 분명한 거는 이게 사그라지는 때가 올 겁니다. 사그라지는 때가 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럴 때 거래량이 기준봉이에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어졌던 시점이 올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기는 하다만, 이제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그 흐름이 왔을 때 떡락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떡락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시세를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투자할 때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보니까 야노자에도 엮여 있었고 티몬 코스닥에도 엮여 있었네요. 그런 면 때문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넵튠 같은 종목들이 지금 딱히 시세를 못 주고 있죠. 크래프톤 상장도 지금 되게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종목도 좀 주목을 줄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엄청난 야수의 강심장을 갖고 있어서 나는 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하면 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러분 눌림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하루잖아요. 이 하루 안에 눌림이 무조건 나와요. 눌림이 무조건 나온다고요. 눌림은 무조건 나와요. 이건 좀 크게 눌렀네요. 눌림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오히려 없다 보니까 이게 상승이 온 건데 장막판이었고, 근데 거기도 눌림으로 끝났죠. 눌림이 무조건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겠다 싶으면 자, 유의미한 자리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유의미한 자리, 뭐 이 자리 유의미하다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뭐 이 자리, 뭐 이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거래량 많이 터졌었나? 어떤 자리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지 이 자리는? 하면서 판단을 해서 그래, 그건 나는 여기 오면은 뭐 30% 사야지, 여기 오면 30%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급하게 오른 것일수록 급하게 떡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슈가 하루 이틀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마켓컬리도 그랬지만 분명히 횡보하는 구간이 꽤 길 겁니다. 왜냐면 상장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마켓컬리 이거 한 2달 정도 지금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달 이상은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주린이분들께서, 물론 저도 주린이지만 횡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금 하나투자증권 이게 열이 떴다는 건 아마 단기 가열이 된 거죠. 단기 가열이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30분마다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3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30분 단위로 9시는 안 되나? 어쨌든 9시 30분, 10시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물리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뭐 대응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발맞춰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당연히 봐야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말은 얘네들이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좋아 보이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좋아 보이는 애. 자, 지금 이거 조금 애매한데 기준봉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날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물론 오늘 좀 늘긴 했는데 시세를 뽀망했네요. 한 7% 정도 시세 내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한번 눈독을 들여볼만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들고, 이런 경우, 뭐 위지트 같은 경우 과거에 대장이었죠. 얘가 처음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239원 뭐 이 정도 금방까지 내려온다면 내가 매수를 해야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분봉상으로 보셨을 때 뭐 어느 자리가 유의미해 보일까, 넘기 어려웠는데 넘어서 시세 줬던 뭐 여기가 엄청난 저항이었지만 여기를 뚫었더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217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안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보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엮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랑 전자결제랑 디지털화폐랑 보안, 이거 네 개는 같이 엮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시세 줬으면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뭐 여기서 시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눈독을 들여볼 만한 애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디지털화폐입니다. 디지털화폐 뭐 일본에서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뭐 되게 호재성 뉴스 기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되게 보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 얘도 과거 좀 대장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 보면은 자리상으로 봤을 때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딱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 떨어지면 모아가서 시세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다 낮기 때문에 큰 움직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국컴퓨터는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자리가 좋아 보였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자리가 이쁘죠. 자리가 이쁩니다. 지금 얘는 자리가 이뻐서,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죠. 여기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런 건 슈팅 언젠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KCT도 보면은 얘는 뭐 얘도 어쨌든 다 보다시피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뭐 아직 거래량이 얘는 아직 볼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KCS도 되게 강했었죠. 강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었고, 기준봉 세워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준 상태에서 지금 떨어졌지만 나름 유의미한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추세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핫한 게 이제 가상화폐랑 그거랑 엮인 두나무, 그리고 정치 관련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 보는데요. 내일 얀센 발표 있습니다. 최종화가 내일 발표됩니다. 얀센 관련주들 얘네거든요. TNI 바이오팹, 인콘,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버려요. 너무 커요. 시총이. 이런 애들로 단타 못 뜁니다. TNI 바이오팹이 지금 보면 일단 기준봉을 세운 상태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기는 했어요. 그리고 인콘은 뭐 움직임이 되게 적네요. 근데 다만 얘가 시총이 되게 작으니까 얘한테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입니다. 실제로 일봉상으로 봐도 되게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려도 덜 무섭거든요. 근데 TNI 바이오팹 같은 거는 보이시죠? 이런 건 물리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 물리는 건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뭐 안전하게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MM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릴 건데,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물론 시간은 꽤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렸네요. 세 번, 이때 뚫으니까 날라간 겁니다. 물론 뉴스도 있었겠죠.
정치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하고 갈게요. 오세훈하고 박영선 둘 중에 한 분이 되시겠지만 아마도 오세훈이 되실 확률이 크죠.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사람이 된다고 상한가를 간다? 몰라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 경험상 오세훈이 될 거라는 확률이 크죠. 이미 확률이 커요. 이분이 될 거라는 확률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 이분이 안 될 것 같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되면 이 종목들 다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세훈님께서 될 것 같은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떡락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경험도 몇 번 있었거든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좋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떡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나쁜 건 없으니까 이 종목들 투자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좀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나오는 시점은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돌고 돌죠. 돌고 돌기 때문에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잡아 놓으세요. 컴퍼니 K. 자, 이것도 뭐 이런 거죠. 기준봉이 어디 있어요? 기준봉이 여기 있네요. 기준봉이 여기 있는데 안 떨어지고 뻑이죠. 안 떨어지고 뻑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자주 발생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제이테크노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여기 있네요. 최근 기준으로. 근데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슈팅이 나올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 종목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차트상 좀 괜찮아 보이는 테마도 있고 한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원풍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풍 보시면 지금 기준봉을 세운 이후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죠. 기준봉 세운 이후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죠.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러면서 시세 줬죠. 이틀. 여기서 내일 시세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알로이스 기억나시죠? 알로이스도 이 패턴이었죠.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관심을 가져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풍.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건 에이텍TN입니다. 에이텍TN. 에이텍TN은 뭐죠?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물론 거래량은 아직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더 줄어야 돼요. 정말 현재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유의미하다 볼 수 있는데 거래량 좀 아쉽지만 얘가 지금 좀 버티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하루에 시세를 줬을 때 큰 시세는 안 주네요. 그냥 어쨌든 이 종목도 한번 눈독 들여보고 움직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내일 관심 종목 한 이 정도고요. 내일도 투자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